보훈병원 전문의가 알려주는 건강정보, 톡톡 건강정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 탈모 인구 천만 시대. 오늘은 탈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앙보훈병원 피부과의 강현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보훈병원 소속 피부과 강현지입니다. 네, 저도 이제 좀 탈모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나이이기 때문에 오늘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쏙쏙 다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탈모 인구가 1000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인구 5명 중에 1명이 지금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데,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탈모의 원인이 대체 뭔가요? 네,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루에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네. 안드로겐 탈모의 경우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중요한 인자가 되며,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 영양 결핍, 특정 약물 사용, 그리고 출산, 발열, 수술 등의 심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후에 탈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국민관심질병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1만 2,916명에서 2020년 23만 4,780명으로 탈모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2020년 연령별 탈모 환자의 비율에서는 20, 30대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이고, 20대 탈모 환자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020년에 15%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 30대는 유전이나 호르몬이 주된 원인인 중년 남성과 달리 환경 오염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 등의 후천적인 요인이 영향을 받아 탈모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서 젊은 층이 병원을 찾는 것도 늘어난 것도 증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탈모 인구까지 포함하면 전체 탈모 인구는 국민 5명 중에 1명, 즉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탈모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고민하게 되는 질환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아버지가 탈모야 그러면은 나도 머리가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탈모가 없으시면 나는 당연히 안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유전이랑 상관없이 그냥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탈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심지어 이제 여성분들도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탈모 유형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탈모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원형 탈모는 모낭을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원형 혹은 타원형의 탈모 반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종전 정도의 작은 크기로 시작돼서 점점 심해지면 여러 개의 탈모 반이 나타나게 됩니다. 드물게 수염이나 눈썹에도 침범을 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머리카락 전체가 빠지거나 전신의 털이 모두 다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남성형 탈모,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의 약 25%를 차지하는 흔한 탈모 형태이고요. 유전과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에 의해 모발이 빠지는 대표적인 탈모 유형입니다. 앞머리와 정수리 부위의 탈모와 모발에 가늘어지는 게 특징적인 질환이고, 이마 머리털의 경계선이 뒤로 밀리면서 M자형 모양으로 이마가 넓어지고 정수리 부위에도 탈모가 진행되어 심한 경우 대머리가 됩니다. 말씀하셨던 여성형 탈모는 머리 중심부의 모발이 가늘어지고 머리숱이 적어지며 가르마가 벌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탈모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남성처럼 이마가 벗겨지고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 설명드린 탈모는 비흉터 형성 탈모의 3가지 대표적인 진단이며, 이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모낭이 파괴되고 두피에 흉터를 만드는 흉터 형성 탈모도 있습니다. 야, 탈모 유형이 진짜 다양한데요. 유형별로 치료 방법들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원형 탈모는 한두 군데 발생한 경우 저절로 호전되기도 하는데요. 4주 간격으로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를 치료하거나 국소 스테로이드를 도포하면 수개월 내에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탈모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경우 보통 바르는 발모제나 치료제 복용을 통해서 치료합니다. 복용약은 적어도 3개월 이상 사용해 보야 효과를 알 수 있고, 약을 중단하게 되면 탈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법인 모발 이식이 있는데요. 후두부처럼 탈모가 나타나지 않는 부위의 머리카락을 탈모 부위로 이식하는 것입니다. 탈모의 진행을 막고 기존 모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도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형 탈모도 남성형 탈모와 마찬가지로 바르는 발모제 치료를 처방하는데요. 하루에 2번 두피에 직접 도포하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구약을 처방하기도 하나 폐경기 이후 여성형 탈모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처방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주사요법과 같은 보조적인 치료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분들은 그 약을 먹거나 이제 주사를 맞을 때 조금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치료법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고 탈모가 진행될 때는 어쨌거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진행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탈모에서는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탈모는 유전 및 남성 호르몬이 주된 원인이므로 근본적인 예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바람직한 모발 관리를 통해 위험 인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방법은 올바른 머리 감기 습관입니다. 청결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감는 것도 두피에는 자극이 되므로 좋지 않고,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를 과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정량의 샴푸로 거품을 충분히 내도록 해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샴푸 헹굴 때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다 감은 후에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를 잘 말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 두피 건강을 위해 단백질과 미네랄이 많은 식단, 그리고 음주나 흡연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이 강한 날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모자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꼭 해주시고, 스트레스나 과도한 다이어트는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탈모는 정말 꾸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강현지 선생님이 제가 봤더니 머리카락이 굉장히 건강하셔서 뭔가 이야기에 신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탈모를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컨텐츠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모 치료제는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발모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검증되진 않은 약물이 난립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치료제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간 그냥 이제 좀 이상하다 싶은 병원을 가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보훈병원 전문의가 알려주는 건강정보, 톡톡 건강정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예방법,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알찬 시간 가져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지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